자, 그러면 제 주 전공, 제가 사랑하는 부동산은 무엇이냐?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입니다. 부모님 하면 누구를 나타내요? 아빠와 엄마를 나타내죠. 그럼 아빠는 날마다 드라마 보고 엄마는 날마다 스포츠 봅니까? 아니면 엄마는 날마다 드라마 보시고 아빠는 나는 자연인이다 스포츠를 보십니까? 제가 왜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토지의 성격과 건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토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지가 상승을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하향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MPL을 하든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지피를 하든 저는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나 가치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달리해서 평가를 시작합니다. 투자의 첫 번째는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음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키는 것도 연령대별로 틀리더라고요. 20, 30대가 되면 뭐라 그래요? 박사님 왜? 쪽나도 좋으니 대박 200%짜리 해주세요. 40, 50%가 되면 뭐라 그래요? 쪽나면 안 되고 이제는 은행 금리보다 서너 배짜리 해주세요. 7, 80대가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박사님 왜? 저는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벌어도 좋아요. 대신에 원금 보장을 해주세요. 이 연령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시 재기할 기회 개념하고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여러분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학 박사고 부동산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저는 100%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51%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개념은 부동산의 재화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해야 하는 행동들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과연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돈 받는 절차.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돈 받는 절차. 경매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싸게 사는 거예요. 경매의 근본적인 개념은 돈 받는 절차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이수를 위해서 채무자나 보증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국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경매입니다. 어느 법에 따라가요? 민사집행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매 공부한다고 하시고 뭐라 그래? 나 민사집행법 공부해. MPL 공부하시는 분들은 MPL을 하지 마시고 또 뭐라 그래? 나 유등화법률 공부해.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금전거래의 기본 베이스는 민법이잖아요.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형사법이듯이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로서 돈 받는 절차다. 그러면 경매하고 한 몸체인 MPL이라는 것은 뭐냐? 부실채권이라는 것이죠. 뭐가 부실한데? 이자가 부실한 거예요. 이자가 몇 개월? 3개월을 연체하면 우리는 MPL, 부실채권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MPL 투자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저당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저당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저당을 이전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GPL은 뭐냐? 그 원초적인 GPL은 정상채권입니다. 정상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MPL이 있기 전에 GPL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대출이 있어야 그로부터 연체가 발생하면 MPL이 되고 그 연체된 채권을 채권자가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경매라는 거죠. GPL, MPL, 경매는
선한 구조를 가져갑니다. 경매를 넣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면 GPL로 다시 바뀝니다. 그럼 GPL, NPL 경매를 여러분들이 한 몸체로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개념에서는 하늘의 별이 많듯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던질 투, 재물자. 어디에 던져요? 무빙 타켓에 던지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금에 투자할 거냐? 달러에 투자할 거냐? 요즘 일본 돈에 투자한다는 분들 계시게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했을 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를 생각을 못했어요? 가스하고 휘발유 가격을 루블화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 거냐? 무빙 타켓이라는 거죠. 단지 제가 주 전공인 전 부동산에 파생된 상품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을 논합니다. 안금성, 수익성, 환금성의 제일 좋은 상품은 뭐예요? 예금이죠. 1%. 지난번에 어제 저축은행에 며칠 전에 갔더니 줄 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줄 섰어요? 그랬더니 뻔해. 금리를 저축 우대금리를 0.025%를 올렸더니 줄 섰다는 거야. 우리는 줄을 쓸 나이는 아니고 투자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예금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죠.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게 우리가 정답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답니다.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투자도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수익의 95%를 NPL 투자에서 얻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합니다. 공매도 합니다. 갭 투자는 지금 못하죠. 왜? 취득세 12% 내야 되니까. 12%가 올라야 똔똔이 게임이에요. 지금 그래서 경매 입찰에서 소유권 취득이 엄청 어려운 이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12%가 올라야 똔똔인데? 그러면 방법은 있죠. 12% 이하에서 낙찰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매가 호황인 시장이 나왔어요. 경매는 어디가 요즘에 호황이에요? 공장 호황입니다. 남양주, 의정부, 김포, 용인 공장 낙찰률 보십시오. 쳐다보지 않던 것들이 낙찰가가 높아요. 왜?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 투자 경매를 하고 싶어. 근데 상가는 또 뭐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꿔줬어요? 코로나가 바꿔줬잖아. 쿠팡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배달의 민족이 주가가 몇 조 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답은 없지만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합이 맞는 상품을 찾아가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금 1%가 안 되죠. 주식 하고 싶어요. 제 수익률이에요. 마이너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합니다. 제 목표는 다 빼고 한 1000에서 3000만 주식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언제 되면? 본전이 되면. 주식 막 변동할 때는 화장실도 못 가요. 왜? 떨어질까 봐. 오를까 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부동산의 주 전공이긴 하지만 가끔 여윳돈이 생기면 기웃거리기도 합니다만 이제 쫑을 여러분한테 공언하지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75,000원, 7만 원 떨어지면 금 투자하십시오. 지금 74,000원, 75,000원 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으로 금도 좋습니다. 근데 금이 단점이 있죠.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야매로 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부가세 10% 때문에 고민스럽죠. 달러 투자해 놓으십시오. 달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타임이라 그래요. 왜? 1,300원을 기웃거리니까. 저도 물론 달러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다니기 때문에 달러 조금 있습니다. 달러도 상품이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뭐 이 무슨 그 그림 상품 있죠?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하고는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온리완, 내가 사랑하는 부동산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차트로 갖고 나왔는데 왜 차트를 갖고 나왔겠어요? 시사하는 바는 뭐냐? 미국의 휘발유 값도 주별로 틀리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도별로 틀립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도 틀립니다. 지금 현재 나우의 상황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쪽은 강세를 띠는 반면에 인천 쪽의 영종도나 이런 쪽은 공급이 과잉됐어요. 대구 지역 하락한다 그러죠. 세종시 하락한다 그러죠. 그럼 왜 강남 쪽은 지속적인 가격을 유지해 주느냐? 정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뭐라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매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이동 중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풀리면 다행이겠지만 풀릴 개연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부터 떨어질 겁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기회 왔을 때 빨리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